록 음악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밴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. 이 중 로큰롤 밴드들은 록 음악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 등장한 밴드들은 이 토대 위에 혁신을 더해 오늘날의 록 음악을 형성해 왔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최초의 록 밴드들, 특히 로큰롤 밴드와 초기 비틀스, 그리고 야드버드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록 음악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니다. 1950년대 중반, 빌 헤일리 앤드 히스 커мет스와 같은 밴드들이 등장하면서 로큰롤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. 1, 2, 3 o'clock, 4 o'clock, rock. 5, 6, 7 o'clock, 8 o'clock, rock. 이들은 Rock Around the Clock과 같은 히트곡으로 로큰롤을 대중화시켰습니다. 하울린 wolf는 블루스와 로큰롤을 결합한 음악을 만들어 You better lie, it's time, baby, say. 록 음악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엘비스 프레슬리, Your baby leaves you, you got a tale to tell. 척 베리와 같은 아티스트들이 싱어 중심의 밴드 형식으로 활동하면서 로큰롤의 기초를 다졌습니다. 제가 말하는 록밴드, 즉 일렉트릭 기타, 일렉트릭 베이스, 드럼 세트, 보컬 등으로 구성된 형태의 록밴드의 기원은 The Ventures와 The Crickets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. The Crickets는 1957년에 결성된 미국의 로큰롤 밴드로 보컬과 기타리스트인 버디 홀리가 이끄는 밴드였습니다. 그들은 현대적인 록밴드의 표준적인 구성과 사운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예로 1959년 후반 존 레논은 밴드 이름을 고민하던 중 당시 잘 나가던 버디 홀리의 밴드 The Crickets와 같은 이름을 생각하다가 비틀스라는 단어에서 드럼 루프를 뜻하는 음악 용어 비트를 집어넣어 비틀스라는 이름으로 썼고 이것이 그 유명한 더 비틀즈의 이름의 유래가 됩니다. The Kingsmen은 1963년 루이 루이라는 곡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록밴드의 사운드와 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나 이들 로큰롤 밴드들은 밴드의 존재보다는 개인 아티스트의 카리스마와 보컬 퍼포먼스에 더 중점을 두었고 이 시기에 로큰롤은 대부분 춤을 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. 또한 The Ventures와 같은 밴드도 1958년에 결성되어 인스트루멘털 록 음악을 통해 록밴드 형식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. 1960년대 초기 비틀즈는 로큰롤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 비틀즈는 단순한 백업 밴드가 아닌 밴드 자체가 주체가 되는 형태로 활동하며 록 음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. 보컬, 리드 기타, 리듬 기타, 베이스, 드럼으로 구성된 밴드의 전형을 확립하며 비틀즈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이들은 초기 로큰롤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발전된 음악성과 창의성, 대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습니다. 비틀즈의 혁신적인 접근은 이후 록밴드들의 전형이 되었고 음악 산업의 증폭기가 되었습니다. 비틀즈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는 동안 The Yardbirds는 록 음악의 사운드와 스타일에 혁신을 더했습니다. 그들은 1963년에 결성되었으며 첫 데뷔 싱글 I Wish You Would는 1964년에 발매되었습니다. The Yardbirds는 1960년대 중반 영국에서 활동한 영향력 있는 록 밴드로 특히 초기에는 블루스와 로큰롤을 연주하였고 블루스록과 사이키델릭 록, 초기 하드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들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에릭 클랩턴, 제프 백, 그리고 지미 페이지라는 세 명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들이 거쳐갔다는 점입니다. 야드버즈의 멤버는 보컬리스트, 하모니카 연주자 키스 렐프, 드러머 짐 메카티,
리듬 기타리스트 크리스 드레저, 베이시스트 폴 새무엘 스미스였으며 첫 리드 기타는 앤토니 탑함이었습니다. 밴드의 이름은 보컬인 렐프가 그 이름을 처음 사용했고, 그는 아마도 잭 캐로웨이스의 소설 On the Road에서 철도야드 불황자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따왔을 것이라고 같은 멤버인 짐 맥카티가 언급했었습니다. 원래 리드 기타리스트 탑함은 떠났고 1963년 10월 에릭 클랩톤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. 에릭 클랩톤은 The Yardbirds에서 블루스에 충실한 사운드를 추구했습니다. 하지만 밴드가 더 팝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자신을 더 잘 어필할 수 있는 블루스에 충실하고자 1965년에 지미 페이지를 추천하고 탈퇴하여 존 메이어 앤 더 블루스 브레이커스에 합류했습니다. 지미 페이지는 건강과 사적인 이유로 클랩튼의 추천을 거절하고 친구 제프 백을 추천했습니다. 에릭 클랩턴이 탈퇴 후 이틀 뒤 제프는 리드 기타리스트로 밴드에 합류했으며 사이키델릭 록과 블루스로 실험적인 사운드를 도입해 밴드의 음악적 범위를 넓혔습니다. 그의 재능은 밴드의 히트곡 Heart Full of Soul과 Shapes of Things에서 잘 드러납니다. 아마도 제프 백이 리드 기타를 잡던 그 시절이 이 밴드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. 지미 페이지는 제프 백과 함께 잠시 동안 더블 리드 기타 포지션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백이 건강의 이유로 탈퇴한 후 밴드의 리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. 밴드가 해체된 후 페이지는 렛 제펠린을 결성하게 됩니다. 밴드의 보컬리스트 키트 렐프와 드러머 짐 맥카티는 탈퇴 후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 레네상스를 결성했습니다. 이렇게 야드버즈는 록 음악의 중요한 변곡점에 있었고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는 커다란 명성을 지미 페이지, 제프 백, 에릭 클랩턴 이 밴드를 거쳐간 기타리스트들이 나누어 가졌으며 넘버원 히트곡 하나 없으나 지금까지 회자되는 밴드이며 그 이유가 영국의 국뽕의 평론가들이 만들어낸 레토릭에 불과한 세계 3대 기타리스트를 배출한 밴드라는 하나의 사실이 그들의 어떠한 음악보다 더 유명한 것이라는 게 역설적이지만 야드버즈는 락 음악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밴드는 아닐 것입니다. 초기 로큰롤 밴드들이 주로 리듬 앤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을 기반으로 단순하고 강렬한 리듬의 곡을 연주했던 것과 달리 야드버즈는 보다 복잡하고 실험적인 접근을 통해 록 음악의 장르를 확장시켰습니다. 초기 로큰롤은 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에 중점을 두었으나 야드버즈는 청취자를 사로잡는 독특한 사운드와 기타 연주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. 이러한 차이는 초기 비틀즈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납니다. 비틀즈는 대중성을 중시하면서도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접근을 보였지만 여전히 멜로디와 하모니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. 반면 야드버즈는 블루스의 깊은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사이키델릭 록과 하드 록으로의 전환을 통해 록 음악의 실험성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혁신은 이후 렛 제플린과 같은 밴드들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야드버즈는 초기 로큰롤 밴드들이 다진 록 음악의 기초 위에 혁신을 더해 록 음악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밴드들 중 하나입니다. 비록 초기 비틀즈와 같은 대중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음악적 실험과 창의성은 후대 록 밴드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초기 로큰롤 밴드들이 록 음악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야드버즈는 이 기초를 바탕으로 록 음악을 보다 복잡하고 예술적인 장르로 발전시키는 시발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이로 인해 야드버즈는 록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록 음악의 발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밴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.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기대하신다면 1만 구독자 아니 10만 구독자 아닌 50만 구독자로 거듭나겠습니다. 그러니 구독,